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시장 그리고 종목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지수 돌파의 시도는 이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전차가 나름 중심을 잡아주고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빠른 순환에 어떤 대응을 또 개별 종목별로 다 제각각의 흐름이라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 AI 반도체 중심으로 좋았는데 관련해서 시장 전략에 녹여주시죠. 시장 지수가 좋을까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운 시장이 올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차분한 수준이고 증시는 계속 ING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의 핵심 트리거로 보는 것은 소비가 과연 강하냐라는 부분일 텐데 어제 소매 판매,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낮아졌었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금리가 다운됐고 거기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미국 증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또 좋았다라고 보기보다는 또 특정 종목이 하드캐리에 가고 있는 올해 시장 분위기가 ING로 지속되어서 이어간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하는 것 자체는 좀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소매 판매 발표 전에도 9월에 안 하면 11월에 대선 때 하기는 뭐하고 12월에 하는 금리 인하를 올해 한 번 한다라고 전략적으로 제시해드리기는 어려울 테니 9월에 하는 것을 만약에 12월에 해버리면 내년에까지 이어지면서 계속 바투하게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9월에 한 번 인하를 하고 대신 파월 연준 의장은 매우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젠 안 내릴 거야 막 소리 지르면서 한 번 인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었는데 네. 시장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 눈치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올 한 해 경기 매크로가 좋다면 지금 상황이라면 적절하게 금리 인하 기대감도 녹여내고 경기도 좋다는 걸 녹여내면서 올 한 해 시장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들은 다 사상 최고치에 있는데 가장 못난이었던 한국 증시가 이제는 좀 돌파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작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유럽발 리스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이긴 했지만 이것이 뭐 주식시장에 확산될 이슈는 아니다라는 뭐 언급도 있었고 네. 실제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반도체 투톱, 자동차 투톱이 들어오는 모습 여기 하나 시스템을 포함해버리면 어제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다 산 건 아니거든요. 대장을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지수가 이제는 좀 돌파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대장으로만 수급 블랙홀 현상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이 고민도 되던데요. 진짜 고민이 되죠. 고민이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덩치 큰 형님들한테만 간다라는 시장이 불편하기는 한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순환매장이잖아요. 그럼 순환매가 좀 여유로워질 수 있는 만약에 어저께 다른 종목들이 막 급락이 나오거나 이랬으면은 조금 더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네. 말씀드렸을 텐데 아직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되 너무 겁먹기보다는 좀 섹터의 순환매는 아직은 기대감을 갖고 가보자라는 뷰까지만 지금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섹터로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뭐 매주 저희가 반도체는 전략을 짜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낸드 혹은 각 분야별로 HBM 이렇게 했을 때 반도체 전략을 지금 키워드는 뭘로 잡고 가야 됩니까? 자, 뭐 하이닉스는 뭐 전략 제시해 드릴 것도 없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HBM의 경쟁 상대로서 발표해가지고 개발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주가 흐름을 뭐 계속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의 주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쉬었다가 조정을 준 후에 또 자기의 주가 흐름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앞곡지에서 말씀드렸던 대장 덩치 큰 형님들만 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해둔다면 네.
삼성전자의 지금 전략이 8만 원 밑에서는 조금 느리더라도 사모시라는 전략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적어도 마이크로는 따라갈 정도는 되고 메모리 시장이 업사이클이 되는 것으로 봤었을 때 하이닉스보다 영업이익이 뒤처지는 모습이 안타깝기는 네. 하더라도 이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논리였죠. 지금 조금 논리가 바뀝니다. 지금은 어떤 논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사세요.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10만 원 돌파할 겁니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 전자가 지금부터 뚫고 10만 원을 간다라는 논리보다는 시장이 대형주의 수급이 쏠릴 때 삼성전자를 이제는 보험격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삼성전자 독주의 무서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실 거거든요. 이게 갈 때 만약에 시장을 반도체 투톱, 자동차 투톱이 하드캐리에서 끌고 간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그렇잖아요. 다른 섹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특징주를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전략을 짜드릴 때 지금 여기서 하이닉스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선 적어도 삼성전자를 보험성 투자를 하시는 시그널이 등장하지 않았다. 지난주 말부터 있었던 삼성전자의 반등의 강세는 의미가 있는 수준의 힘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뭐 삼성전자 10만 원 언제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시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나의 전략을 짜갈 땐 지금은 상처받지 않을 수준의 삼성전자는 내 포트에 넣어둬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해 봅니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의 뭐 수급 블랙홀 이런 말이 괜히 나왔던 게 아닐 겁니다. 네. 이제 이 종목이 갈 때는 수급을 다 잡아 먹으면서 가는 그 독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보험 성격으로도 체크해 두자라는 거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소부장 내에서 전략을 짜주시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만 사면 조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서 이게 움직인다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DB하이텍이에요. 사실 그 앞단에는 하나머티리얼즈가 움직였거든요. 정말 못 갔던. 너무 무겁고 못 갔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제가 매니저라면 사실 고공권에 있는 종목들은 전략적으로 트레이딩하기가 쉬운 영역이 있다면 이제 좀 새로운 포트로 함께 추가해야 갈 때 이들을 관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관점 차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어떻게 보면 쫓아갈 수 있는 종목 또는 반도체에서 이제는 이번에 반도체 사이클에서 메모리도 의미를 부여할 때 못 올랐거나 무거웠었던 종목들 안에서 찾아가는 해법들이 눈에 띄었던 것이 DB하이텍, 하나머티리얼즈, 심텍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맥락선에서 좀 이어져서 간다면 좀 기간 조정을 오래 주었거나 또는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안에 세법을 찾아서 이 세 종목과 플러스로 네. 소개를 해본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장비에 대해서 예전에 원익 IPS가 했던 것을 이 회사가 다 가져가면서 이제 좀 차별화되면서 치고 달렸던 종목인데 조금 쉬어감을 예쁘게 쉬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원자 단위 방막 처리 장비이고요. TCK입니다. TCK는 낸드와 D램이 감산 여파인데 지금 이제 낸드 쪽에서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흑연과 실리콘 카바이드인데요. 좀 기간 조정을 아름답게 주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갈 때 원익그룹을 늘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익 IPS는 좋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저께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 외에 그 밖에 좀 플러스 알파로 종목군들이 제우스, 유니셈, 유진테크, GST까지 이제는 예전에 갔었던 PSK 홀딩스 뭐 계속 마이웨이 가지만 뭐 PSK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마이웨이로 가지만 조금 묵직해서 좀 소외됐었고 무거웠던 종목들도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쪽이 조금 더
탄력성을 주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시야를 넓혀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반도체가 분야별로 또 성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대응이 어렵긴 합니다만 많이 가고 있는 이 주력의 HBM과 그 후공정단을 보실 것인지 아니면 소외된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이제 더 공감되는 부분에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 뭐 투트랙 전략 여유 있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반도체에 대한 각각의 의견 전달 받았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이제 자동차 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차군단이라는 표현을 참 오랜만에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 자동차가 나름 자리를 잘 지켜주고 매일 현대차 그룹의 특징주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어찌됐건 현대차 그룹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네.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짤까요? 일단 시황에서 우리 증시가 늘 PER 10배를 적용받잖아요. 네. 왜 10배일까요? 한국 증시는 왜 10배야? 대만도 15배, 뭐 미국은 17배, 18배를 평균 PER로 할 때 한국이 10배인 이유는 예전에는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보다는 제대로 된 주주환원이 없다라는 것과 배당을 적게 준다라는 것과 집의 구조가 불투명 이렇게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그 집에서 캐면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네. 지금 현대차가 내년에 실적이 더 증가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없어요. 내년도 이 정도. 오히려 실적으로만 본다면 피크아웃 논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실적이 계속 증가할 때는 주가가 못 갔었죠. 이제는 주주환원과 인도 IPO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과 인도 IPO. 여기에 이제 그런 정몽원 회장님의 어떤 이런 루머까지 돌면서 그것이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면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좀 선명해지는 개편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저평가받았던 것에서 틀을 깨나가는. 사실 예전에는 하이브리드와 관련돼서 현대차가 5배에 있을 이유가 없다. 도요타 따라서 10배를 가야 된다라는 논리였는데 제가 주장했던 것이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IPO 이슈를 붙잡고 나서는 제가 지난주에 그 음봉을 수습해야 될 것이다 할 때 이것을 바로 뚫는 모습을 보고 주가가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금요일에 SL 다음 이제 화신 이런 쪽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는 모습이 자동차 부품 내에서 자동차 부품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 대비해서 가장 싼 섹터 중에 못 간 섹터라고 한다면 전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현대그룹 내에서 IPO로 자금이 들어오고 이것으로 현대차 그룹이 레벨업을 위한 무엇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편까지도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비스랑 글로비스가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나리오에 본다고 한다면 기아가 가장 탑픽에 있을 텐데 네. 기아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녀석이니 두 번째 탑픽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IPO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으니 화승 아레나에는 지금 이제 대장의 역할을 보이고 있죠. 인도 공장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 서현이와 SL도 좀 달려가고 있는데 화신이 이번에 출발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자동차 부품줄 온기가 쭉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의 타이밍을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야를 넓혀둘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섹터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공략주로 일단 갔다가 시간 허락하면 이어오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얘기 올라오네요. 뭘 사야 저희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소고기 사 먹을 섹터 알려주세요. 이거 소고기 사 먹으려다가 깡통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원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전. 한전 산업만 계속 움직였어서 원전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리면서 에너지 섹터들이 다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전 산업만 가는 것은 원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원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어저께 우진엔텍도 갔었고 시간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토부에서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 의결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시장을 우리나라도 원전에 대해서 좀 숨통을 틔워놓는 길을 열어두는 뉴스가 나왔고요. 실제 핵심은 무조건 체코입니다. 당분간은. 빠르면 7월 초 아니면 뭐 6월 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된다면 7월 둘째 주 정도에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체코 수주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원전을 사모아 갑시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프랑스도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와서 지금 이 체코 수주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손을 잡아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프랑스 정치가 지금 이거 믿고 손잡아도 되겠어라는 것과 실제로 그쵸. 어떤 가격 경쟁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쟁력이 어떤 것이 있냐면 원전 5년 동안 지을게 하면 프랑스는 6, 7년 걸리는데 한국은 3년 만에 지어버려. 이런 독특성의 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짜로 좀 기대감이 예전보다는 높아간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정치적 리스크도 한 몫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단에선 어저께 우진엔텍도 고개를 돌리는 모습과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을 간다라는 선에서 체코 수주가 나오기 전까지 선반영되면서 한번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 그때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제 수주 나오기 전으로서는 이제 매도를 이제 뭐 재료 소멸로서 이익 실현을 해야겠지만 그 전략으로 할 만큼 좀 주가는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준 타이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전 지금은 그 뉴스가 나올 기대감으로 선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우진엔텍, G2파워, 에너토크 종목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뉴스케 파워 맞아요. 급등했고요. 우라늄 종목들도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로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주신 겁니다. 자율주행 얘기 대본 접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네. 그래도 짧게라도 듣고 갈게요, 차장님. 자율주행 뭐 현대오토에보다 앞서 보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이긴 한데 네. 테슬라 이슈로 인해서 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즘 워낙 단발 시세로 끝나니까 대응해도 돼요? 라이콘 빼고는 이제 안타까운 음봉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이럴 때는 뭐 뚫어져 보고 계시면 됩니다. 하락 브레이크 잡히면 이번에는 한번.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FSD 시험했다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통과가 될 수도 있어라는 기대감의 반등 시나리오는 저는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를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뭐 종목들은 뭐 다들 아시라 생각이 들고요. 새롭게 좀 등장하는 종목 중에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이 종목이 키워드가 되게 많아요. 자동차, 철도, 국방, 원자력, 항공우주 이런 키워드를 다 갖고 있어요. 얘가 뭘로 움직이려고 그러나 했는데 어제 자율주행 이슈에 움직이는 모습을 봐서 자율주행으로도 묶어서 봐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문어발처럼 키워드를 다 갖고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수급과 바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의심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VMV가 뭐냐면요. 베리피케이션과 발리데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확인 검증 사업. 그러니까 이게 VMV.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데서 검증을 아주 크리티컬한 검증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MV가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가, 그다음 두 번째 V는 만든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실제로 자율주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항공우주에서도 중요하고요. 원전에서도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앞으로 첨단화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매력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종목이 무슨 이슈 움직이려고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자율주행 이슈 움직일 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자율주행 탑픽은 이제 현대오토에버 그 다음은 라닉스가 원래 대장이었고 이번에 새로운 종목으로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VMV 오늘 또 하나 배우네요. 베리베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네요. 슈어소프트테크 네. 기억해보죠. 시장에 대한 주요 전략과 종목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